예, 이렇게 오늘 저녁 8시 방탄소년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첫 컴백 무대를 펼칩니다.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 8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방탄소년단의 전 멤버가 제대 후에 처음으로 복귀하는 컴백 무대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어떻게 준비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예. 모두 다 한국인이라는 점, 예. 그들의 뿌리가 한국이고 정체성이 바로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되새기고 어.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행사로서 이번에 이제 그 광화문 공연이라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이유가 없는 팀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 시장이 좁잖아요. 미국이 시장이 훨씬 큰데 네. 사실은 컴백 행사를 크게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하는 게 그쵸. 수익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예. 있거든요. 타임스퀘어 뭐 이런 데서 그런 많이 데서 하더라고요.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입장료를 받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예.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그 무료 군중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그게 결국 방탄소년단 홍보에도 보탬이 될 텐데 굳이 한국을 선택한 예. 건 결국 그런 수익보다도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고 알리는 게 방탄소년단한테는 더 중요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번 신보 아리랑에 수록된 14곡도 어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이 주제곡이죠. 스윙. 저도 어제 들어봤는데 되게 뭔가 깊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대중성보다는 깊이를 더 더한 느낌이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리더 RM이 이 타이틀곡 스윙을 평양냉면에 비유하면서 담백하고 스근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앨범을 발표한 거거든요. 앨범 타이틀은 아리랑이고 아리랑으로 정한 이유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몽땅 다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K-팝 아이돌 중에 외국인 멤버가 있는 팀도 많은데 예. 방탄소년단은 전원 다 한국인이니까 모든 멤버들의 공통점이 바로 한국이라는 코드였다. 그래서 그 한국을 상징하는 아리랑을 타이틀로 내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스윙이 이제 타이틀곡이 된 것은 처음에 이 노래가 딱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작년 여름부터 송캠프라고 해서 계속 곡 작업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140곡인가 또 100곡이 넘게 작업을 하다가 고르고 골라서 이번 수록곡 14곡을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스윙이라는 노래가 딱 나왔을 때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RMC 말처럼 평양냉면처럼 이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예.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유행곡이 되고 그런 것보다도 이 노래가 앞으로도 계속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나왔던 방탄소년단 노래 유명한 히트곡들하고는 예.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음악적으로도 뭔가 조금 변신을 꾀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가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윙이 이제 헤엄쳐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뭐 세파 막 이런 게 밀려오는데 굴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예.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한테 이제 발신했던 메시지가 나를 사랑하자였거든요. 예. 요번에 이제 활동 2기를 맞으면서 이 세상에 이 거친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담고 있는 것 같고 예.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정신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속도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속도로 천천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스윙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한 것도 되게 방탄소년단만의 자신감이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무대가 또 넷플릭스 최초의 음악 공연 생중계로 전 세계 190개 나라에 송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넷플릭스와 손잡은 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190여 개국에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도 어느 수학 학원에서도 지금 학부모들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공연 시간에 학생들이 결석하거나 수업 집중도가 저하될 것이 우려되니 예. 유의해 주시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넷플릭스가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전 지구적인 화제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광화문 앞에서
한국인과 여러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하는 이 모습이 예. 세계에 송출될 때 그 속에서도 또 다른 어떠한 각별한 의미가 형성이 되게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서 한국의 이 전통에 대해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도 세계인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빌보드 지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 울림을 이번 광화문 공연을 통해서 선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공연을 통해서 서울과 광화문이 세계적인 명소로 예. 세계인들 뇌리 속에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무대의 배경이 또 광화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을 더 살려줄까가 궁금한데 이 왕의 길 있잖아요. 광화문, 경복궁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이 조선시대 때 왕들이 국가 행사 때 걸었던 길인 왕의 길을 한번 걸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것도 궁금한데 그 RMC가 좀 다쳤다고 해서 과연 이게 퍼포먼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실시간으로 걸을지 아니면 걸으면서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대체할지 네.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실시간으로 걷게 된다면 굉장히 위풍당당한 행진이 될 것 같고 이른바 그 왕의 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그게 왕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방탄소년단이 딱 걸으면서 입장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팝의 황제의 귀환을 알리는 예.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총괄 PD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조화를 시킨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리랑 합창 같은 게 나올 것인지 뭐 국악 합창단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광화문 앞에 모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아리랑을 합창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연출이 될 것인지 공연 중간에 에밀레종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인지 그밖에 어떤 요소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건 예. 일단 공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8시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리더 RM 랩몬스터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또 깁스를 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무대에 오르더라도 퍼포먼스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죠. 네, 뭐 어느 정도 제한 정도가 아니라 퍼포먼스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카라가 그 멤버 부상 입었을 때 그 다른 멤버들에게 춤추고 노래할 때 멤버 한 명은 이제 앉아서 노래만 하면서 공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방탄소년단도 멤버 한 명이 과거에 한번 다쳐서 혼자서 이제 앉아서 노래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RMC도 그렇게 되려는지 뭐 앉지 않고 최소 서서는 노래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퍼포먼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RMC는 지금 깁스하고 2주 동안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이제 세계 투어를 앞두고 있으니까 세계 투어 앞두고 건강 회복에 좀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정말 부상을 보고 놀란 게 RMC 방탄소년단 member들이 세계에서 가장 무대 퍼포먼스로는 거의 베테랑 멤버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단련된 분들인데 그 RMC가 부상을 입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근데 이 방탄소년단 정도의 연차가 됐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 팬들도 그거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차가 오래됐는데도 계속 저렇게 이미 몸을 던지면서 월드클래스인데. 예. 몸을 던지면서 저렇게 퍼포먼스를 할까. 기존에도 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도. 근데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도 여전히 이 멤버들이 몸을 던져서 진짜 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부상 입은 것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팬들의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이런 큰 공연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안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체부가 처음으로 공연장 재난 관련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도 이번 공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파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인파 관리. 인파가 몰리는 순간 이거는 불가항력의 굉장히 엄청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걸 철저하게 막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몰리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리케이드 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통제를 한다는 거죠. 옥빌딩 주변 옥상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뒷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나오는 꼼수로 이런 거 막는다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너무 통제한다는 식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무질서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안전관리는
너무 심한 게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고 비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경찰의 통제하고 경찰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시하고 하이브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안전관리 요원이 나올 거거든요. 예. 경찰 6천여 명, 또 안전관리 요원 8천여 명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경찰과 안전관리 요원들의 조금 이 여러 가지 지시에 잘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짚어볼 점이 이번 공연 티켓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배포된 무료 티켓이 22,000장에 불과하다 보니까 안표 거래가 또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뭐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게 뭐 표가 있다고 하니까 일각에서 뭐 무료 공연이라고 하더니 표가 있단 말이냐 하고 또 뭐라고 하던데 그 표라는 게 그 돈 받고 판 표가 아니라 그 입장권입니다. 그 무료로 배포된 입장권입니다. 근데 하지만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지구에 뭐 45명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 22,000명한테만 그 공간의 크기에 맞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표를 불순한 의도로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표로 누군가는 막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무료로 받은 표를 막 120만 원에 판다고 내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막 그 꼼수가 지금 막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 신원을 알리면서 이제 표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치기를 꼼수를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팔찌를 뭐 바꾼다든지 뭐 등등등.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엄중하게 이 단속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걸 속이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부에서 불시에 계속해서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또 팔찌도 이거 교체하면 무조건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안표를 샀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절대로 안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 대통령이 안표 판매 이거 보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으니까 좀 신고 정신도 많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 도심도 벌써부터 BTS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BTS 굿즈들도 정말 불티나게 팔렸는데 한편에서는 또 바가지 요금 걱정하는 분들 또 계시거든요. 이번 행사가 또 K 관광의 흥행뿐만이 아니라 뭐 신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쏠렸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관심이 쏠렸을 때 잘못하면 한국 가봤더니 무질서하고 바가지 요금에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입소문이 안 좋게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두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을 때 좋은 입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질서도 잘 지키고 이 바가지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뭐 명동 백화점, 명동 일대, 뭐 성수동 이런 데 뭐 팝업 스토어, 광화문 일대 이런 데는 며칠 전부터 지금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서울 그 유통가에 이제 그 BTX 노믹스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면 도시 경제가 재편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바가지 요금 막아야 되겠다는 의미여서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캠페인에 나서고 있고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BTS가 한국 지역 경제에 주는 선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미가 이 BTS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 아미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결합을 또 시도한 것 같은데 이런 시도가 원도심 관광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가겠죠. 그러니까 부산이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 아미한테 주목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정말 우연히도 부산에 아미동이 있더라. 그래서 아미는 아미동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아미들이 또 아미동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아미가 우리말로는 아미지 외국 가면 아미는 아니고 뭐 아미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발음이 우리 생각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외국인들한테는 제가 또 특이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동네 이름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긴밀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고향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잘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광화문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광화문이 이번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 아미 사람들한테 하나의 추억의 장소가 돼서 계속해서 광화문을 내년에도 찾고 내년 후년에도 찾는 예.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약 10시간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방탄소년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첫 컴백 무대를 갖는데요. 관련 내용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